안녕하세요 여러분, 밀리핑 6월 24일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장관 인선을 발표했는데요.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국방부 장관. 진짜 문민 국방장관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민주당 국회의원인 안규백 의원이 국방장관으로 내정됐습니다. 조만간 청문회 과정을 거쳐서 정식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될 텐데요. 안규백 장관은 5선 국회의원이고 또 지난 15년 동안 국회에서 국방위원으로도 활동을 했고 또 국방위원장직도 역임을 했고 최근은 12.3 계엄 이후에 그 국회에서 이 계엄이나 이 관련되는 것들을 조사하는 특위의 위원장도 맡았기 때문에 최근 상황 속에서 우리 군이 어떠한 상처를 입었고 또 어떠한 그 잘못된 결정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규백 의원도 어제 본인이 그 임명되고 난 이후 본인의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었죠. 올린 내용은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라는 시대적 사명의 무게를 엄숙히 받아들이며, 즉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겠다는 그런 것을 본인의 국방장관으로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죠. 결국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라는 것은 12.3 비상계엄과 여러 가지 이런 그 불행한 사태와 관련해서 어쨌건 매듭을 지어서 군대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 군의 구조개혁, 무기체계의 개혁을 비롯해서 지휘체계의 개혁이든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도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더 나아가 우리 초급 간부들 또는 장병들의 복지, 사기 이런 부분에서도 아마 많은 그 개선을 이루어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안규백 의원은 저도 군생활하는 동안에 계속 지켜봤지만 매우 합리적이고 다양한 의견들을 잘 듣는 그런 소통 면에서도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군에 있는 최근에 전역을 했거나 또는 오랫동안 안규백 의견을 보아온 대부분 전현직 또는 현역 및 예비역들은 그냥 무난하다는 반응이고,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도 대부분 환영을 하는 거죠. 드디어 1961년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민간인 출신, 사실 민간인 출신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냥 국방부 장관이면 국방부 장관인 거지, 그 앞에 민간인 출신, 직업군인 출신 이런 거 붙는 거가 사실은 그렇게 좋은 모양새는 아니거든요. 그냥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존중을 받는 거지, 그 사람이 민간인이고 또는 직업군인 출신이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국방부 장관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룹핑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이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용어가 붙게 됐는데, 안규백 의원이 이번 국방부 장관직을 정식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그냥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능력을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대부분 그 사설에서도 기사뿐만이 아니라 사설에서도 안규백 장관에 대해서 군 개혁의 적임자다 이런 그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사설에서 64년 만의 민간 국방장관에 대한 기대와 우려, 기대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우려의 부분이란 것은 군사적 위기 때 작전을 잘 모르는 국방장관이 고집을 부리거나 정치적 영향을 받아 지휘권을 휘두르면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좀 과도한 우려처럼 보이는데요. 국방부 장관이 본인의 독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참모들이 있죠. 또 합참의장으로부터 군령과 관련되는 또 보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개인적 경험이나 개인적 고집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훌륭한 참모들의 조언을 잘 받고 또 그들과 늘 소통하게 된다면 아마 이런 우려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앙일보에서도 64년 만인 문민 국방장관 지명, 교차하는 기대와 우려, 또 기대는 마찬가지죠. 떨어진 군 사기 진작 및 국방개혁 완수의 과제가 있다라고 하고, 우려에 대해서는 국방장관이 행사하도록 된 군사작전권 관련 전문성은 아무래도 부족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 차관을 군인 출신으로 임명하거나 또는 국방부 내에 또는 합참과 조금 더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장관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군령 부분에 대해서 독단적 결정을 내리지 않고 두루두루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동아일보에서는 문민국방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을 했다, 문민이다 아니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성과로서 이러한 인선이 내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 말은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민국방장관이고 뭐고 이런 여러 가지 화려한 형용사가 붙는 것보다 이 사람을 시켰더니 정말 이 사람이 이러한 성과를 내는구나 라는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안규백 장관님이 청문회를 통과하신다면 너무 많은 목표를 과제로서 올리게 되면 그냥 모든 것을 동시에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당면한 것은 뭐 일단은 이제 청문회를 통과하는 것이죠. 15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국방위원으로서 국방부 장관을 여러 번 뭐 질의하거나 추궁하거나 또는 질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었는데 이제는 이제 본인께서 직접 그런 질문과 질타를 당해야 되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청문회를 일단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그 다음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특검과 관련해서 군이 약간 기형적인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군을 어떻게 빨리 정상적인 모습으로 올려서 군심을 결집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하고 그 다음은 우리 군대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무기체계 개혁에서부터 어떻게 싸울 수 있는 태세를 갖출 것인가, 뭐 이런 문제. 그리고 초급 간부를 비롯한 군 장병들의 사기복지 증진,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나가시되 어차피 국방부 장관도 뭐 5년, 10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뭐 1년에서 2년 사이에 국방부 장관을 하시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너무 무리하게 많은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하지 마시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확실히 문민 국방부 장관이 들어오니까 이런 게 달라졌구나, 좋아졌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그 다음까지는 그 다음번 장관에게 넘기면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장관님으로서 우선 순위를 잘 정하셔서 국방장관으로서 멋있는 출발을 하시기 바라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 문제의 정리죠. 지금 군이 여러 가지 뭐 많은 보직의 고위급 지휘관들이 법적 조치를 받고 있거나 또는 대리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빨리 국방부 장관으로서 취임하시게 되면 이런 각 군에 있는 참모총장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장군들 뭐 이런 인사에 대해서 장병들이 스스로 불안하지 않도록 정말 이제는 새롭게 뭔가 군을 바꿔 나가고자 하는 그런 절실함이 묻어있는 그런 인물들로 인사를 시행해서 군이 진짜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그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궁금증 또는 우려가 많았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이 전격적으로 이란의 뭐 우라늄 농축 시설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가했지 않습니까? 역사상 처음으로 GBU-57 벙커버스터 탄도 투하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란은 그에 따라서 미군 기지,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해서 미사일 발사를 했고 이런 과정들이 도대체 앞으로 중동의 전세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결국 중동의 정세가 변한다는 것은 중동이 가지고 있는 석유나 또 이런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 때문에 전 세계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었죠. 근데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하기로 했다. 그래서 지난 12일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13일부터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시작이 됐는데,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12일간 지속된 전쟁이 이제 종료되고 휴전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중동에 있는 뭐 카타르가 그런 것에서 중재 역할을 했다는 등, 또 이스라엘도 또는 뭐 이란도 대략 이 분위기를 수용하는 것처럼 또 현실적으로는 수용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됐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서 공격을 한 것이 결국 매우 의미 있는 성공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체면을 구겼고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이란이 더 이상 저항하거나 또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에게 더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한 방의 펀치도 사실 이제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이란은 현 상태에서는 아마도 매우 우울하고 불쾌하지만 일단 현 상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다음 단계에 뭔가를 도모하는 그런 단계로 갈 것 같습니다. 어제만 해도 이제 뭐 유가의 문제, 주가의 문제가 걱정이 됐는데요. 미국의 주가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고, 우리나라도 그런 뭐 주식시장 분위기는 지금 오늘 아침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올랐습니다. 이제 기름값, 유가도 굉장히 이제 내려왔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또는 거기에 이제 미국까지 가세가 됐는데, 이러한 상황이 더 나쁜 쪽으로 가지 않고 좋은 쪽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트럼프가 기존까지는 뭔가 결정을 하면 말만 내놓고 자꾸 뒤로 빠진다라는 그런 약간의 그 비웃음적인 표현도 있었는데요. 이번엔 진짜 뭔가를 한번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과연 오늘부터 덴마크에서 진행이 되는 나토 정상회의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가 될지, 트럼프 대통령도 아직 뭐 갈지 안 갈지 정확히 표현은 안 됐지만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로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해서, 이번엔 특히 나토 32개국이 하나의 합의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국의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맞추겠다라는 나토 사무총장의 안을 모든 국가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스페인 같은 경우는 너무 경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예외하는 것에 대해서도 모두가 그냥 인정한 상태이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라는 문제를 미국의 군사력이 개입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 다음 늘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유럽은, 나토는 스스로를 지켜라, 더 많은 돈을 투자하라고 주장해 왔는데, 그것도 마침내 이번에 성과를 거두는 모양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는 뭐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데 반해서 이 세 가지, 이란과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이란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나토의 방위 문제,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는 아마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이런 우리 아시아 쪽에 있는 국가들에게도 이런 방위비를, 국방 예산을 GDP의 5%로 늘리라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경우에 이제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 그다음에 호주와 뉴질랜드도 초청을 받았었는데, 지금 이제 이 국가들은 대부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죠. 왜냐하면 참석했을 때 어떤 그 자리에서 어떤 이런 것들을 이행해달라고 요청받았을 때 즉답하기 곤란한 측면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어떤 식의 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주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좀 더 차분하게 일단 나토에서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놓는 것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개별적으로 뭐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는 것을 일단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국제 정세라는 것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도록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지혜를 모아서 오로지 대한민국 국익 차원에서 또 우리와 함께 했던 동맹국들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그런 협력적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본연의 위상,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 가지고
성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주가 지수는 현재 시간이 이제 10시 10분인데요. 주가 지수가 무려 72포인트 올라서 3086포인트에 있습니다. 이 주가 오른 것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사태가 안정적으로 이제 휴전으로 갔기 때문에 그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쪽으로 그 정리가 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는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방산주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아침 보니까 대부분 방산주들이 하락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됨에 따라서 무기를 많이 더 팔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방산기업 주가가 올라가는데 휴전이 되니까 이 무기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겠구나 해서 주가가 대부분 떨어지는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2,000원 지금 하락세고요.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던 오늘은 풍산과 LIG 넥스원도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약 12.7% 내려서 8만원 하락해가지고 지금 55만원대에 있고요. 풍산 같은 경우도 지금 11% 16,000원 정도가 내린 상태에 있습니다. 풍산과 LIG 같은 경우 최근 굉장히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오른 거에 대한 그냥 일정 부분의 조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한 증권사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120만 원으로 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죠. 중동 사태가 더 전쟁으로 악화되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무기 수출 또는 무기 수주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목표가 인상을 제시했는데요. 아마 그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 휴전 합의했다는 그 뉴스를 보기 이전에 나온 분석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산기업의 주식은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업에 대해서 이유를 붙이면 붙일 것이 많이 있지만 결국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국이 무기를 더 사려고 하고 결국 무기를 살 수 있는 나라를 찾다 보니 대한민국이 우수한 그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방산기업들은 수출을 통해서 많은 매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실적도 좋아질 것이고 앞으로도 더더욱 그런 것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현재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은 100% 동의합니다만 미래의 성장성, 과연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 방산이 수출해서 누리는 좋은 기회가 2년, 3년 후에도 계속될 수 있을지 여부는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죠. 오로지 더 좋은 기술, 더 첨단의 기술로 더 실용적인 무기 체계를 만들어내야지만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지속적인 구매, 그 수출에 대한 요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안주하지 말고 더 좋은 무기 체계를 만드는데 매진하는 것이 이런 방산기업 수출의 상승세를 이어가는 그 기본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휴전이라는 그런 일 때문에 그래도 이 지구촌 전체가 조금 전쟁의 그 위험성이 조금 낮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네,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을 함으로써 뭔가 중동의 위기는 이제 한풀 지나간 모습이고요.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는 과연 나토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참석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들은 내일 아침 밀리핑에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6월 24일 밀리핑, 내일은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났던 날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는 평화, 우리가 누리는 행복, 지금의 풍요 이런 것들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선배 전우님들 또는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느끼고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소중한 가치를 마음속에 새기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